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클레임 처리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어,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클레임을 갖다가 이제 그 제기하는 고객에 대한 어떤 응대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에 대해서 응대 절차는 일단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어쨌든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일단,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도대체,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불만사항을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한 묶음으로, 뭐 이게 2번, 3번으로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객의 불만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불만의 원인을 파악했다.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시 혹은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만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사과를 한다. 고객의 불만 내용을 듣는다. 자, 그런 다음에는 뭐 빠른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뭐 여기서는 그 내용을 듣고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불만 내용을 파악한다라고만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후 그 다음에 빠른 처리를 한다라는 거니까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라고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텔레마케터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 연출에 필요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소가 있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예, 답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우리 그 카톡 캐릭터 중에 하나인 오리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기업의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이 무조건 힘든 고객은 아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의 불평이 해결되었을 경우 오히려 자사의 충성 고객가 남아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클레임이 가지는 중요성 세 가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만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니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록 클레임을 그 고객이 제기했지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오히려 회사 이미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무조건 기업을 힘든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힘들겠지만 이 클레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유용한 정보라든가 혹은 그 반전의 기회를 또 이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 그 윤리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간대는 전화를 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전화를 거는 것은 이제 그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인데, 전화를 걸 때, 고객이 좀 아침 시간? 혹은 뭐 저녁 시간?
잠자기 전, 뭐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고객이 굉장히 좀 그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는 일단은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번 보겠습니다. 그 상담원은 고객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 경청이 가지는 중요성을 세 가지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고객의 말을 잘 들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갖다가 일단 잘 듣고 고객을 갖다가 이해하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청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어, 경청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원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고객이 이야기하면서 잘 들으면 상담원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말을 고객이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욕구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음성 정보에는요 언어적인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청을 하지 않으면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들려오는 어떤 단어들 뭐 이런 것들만 아는 거고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보겠습니다. 전화 통화 시 고객이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남겨놓아야 하는 그 메모의 내용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꼭 뭐 그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책에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와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입니다. 내가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좀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전화를 했고 저는 누군데요. 이런 일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남겨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했고 왜 전화했는지를. 그러니까 누가 전화했는지를 알려면은 성명과 전화번호를 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건 내용 혹은 목적을 갖다가 남겨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볼게요.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텔레자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전화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전화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뭐냐? 일단 경청 능력입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죠, 일단. 왜냐면 목소리밖에는 지금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면 잘 안 들어도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지만 텔레커뮤니케이션 그게 아니니까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표현. 예. 말하는 것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갖다가 표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표현을 잘 해야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성 품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뭐 감기에 걸려가지고 뭐 계속 기침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아니면 목이 쉰 목소리로 막 한다면
뭐 어쨌든 간에 잘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라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경청 능력, 언어 표현, 음성 품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분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 일단은 그 수신자, 즉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수신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나 가치관이나 혹은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과 주는 사람, 발신자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으면 둘만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는 수신자, 발신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상담 유형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전화했다. 예, 뭐 요것만 읽어봐도 우리가 뭐 클레임을 그 제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부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청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고객들은요, 그 아무래도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다루려면 일단은 그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 고객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상담 유형은 뭐냐? 바로 클레임 응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레임을 제기하려는 고객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응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클레임 응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거고, 클레임의 발생 원인은 뭐 앞에서도 뭐 설명드렸듯이 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기대를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그 차이가 별로 없다면 괜찮은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클레임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준 이하의 서비스 제공. 너무 서비스가 안 좋아도 당연히 클레임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과 고객의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도 클레임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고객 응대 시 발생하는 불만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상황을 즐기면서 일한다. 참 이게 되기가 좀 어렵죠. 예, 어쨌든 간에 뭐 불만이 있는 고객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는 이제 텔레마케터가 받을 거니까 텔레마케터가 뭐 그다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 사람한테 이것저것 불만을 막 터트린다는 겁니다. 그 뭐 심지어는 뭐 막말도 하고 뭐 어떨 때는 욕까지 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불만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제기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일하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의미는 뭐 굉장히 그 넓은 의미인데 어쨌든 텔레마케팅에서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은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마인드 컨트롤이란 고객과 원활한 상담은 물론
조직 내에서 자기 적응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심리 기법이며 전문 상담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기 감정 조절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즐거우면서 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항상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어쨌든 24번의 답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25분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